필요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유익비예요. 2항. 계량하기 위하여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가치 증가.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에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 계량, 유익비 개념을 연결합니다. 보통 계량은 계량시켰다, 가치를 증가시켰다. 그 가액에 조건이 있습니다. 나중에 임대차에서도 앞으로 비용 상한 청구권이 나왔을 때는 유익비는 항상 이 문구가 들어갑니다. 언제? 가치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하나요. 이건 나중에 읽을게요.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한을 증가시켰다. 지출 금액 아니면 증가액 중에서 하나를 지급하면 됩니다. 지출 금액이 뭐 실제로 비용이겠고요. 증가액은 감정 평가를 통해서 얼마큼의 가치가 증가된 평가해서 둘 중 하나를 지급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점유자 상환 청구에는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가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소유자의 선택에 의해서. 이 부분은 좀 암기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좀 전에 질문은 가액, 필요비는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요?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죠? 이건 필요비와 유익비의 개념을 정확하게 1항과 2항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만이 혼동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런 패턴으로 갑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자, 기출질문 보겠습니다.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복자가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도 점유물의 반환 없이 회복자에게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포인트는 지금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도 점유물의 반환 없이 이게 포인트예요. 근데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언제 행사한다? 필요비 상환 청구권과 마찬가지로 필요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비 상환 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돌려줘 또는 점유물을 반환할 때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따라서 반환 청구를 받기 전에 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다음에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유익비 지출했네. 선악 구분하지 않죠. 유익비 같은 경우는 필요비도 선악을 구분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필요비의 과시 취득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유익비는요. 그런 조항은 없었습니다. 볼까요? 계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유익비에 관하여 선악 구분합니까?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자, 점유자의 선택입니까? 아니죠.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다음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항의 경우에 어떤 거죠? 유익비 상한 청구권 행사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누구요?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락할 수 있다. 허여는 허락할 수 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대출 기간을 연장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회복자, 소유자가 점유자한테 소유물 반환해달라고 하면 점유자는 비용 상환 청구권, 특히 유익비 상환 청구권, 지금 주소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입니다.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증가된 가액이 1억이랄 때 1억 원을 소유자한테 돌려줘. 청구를 하는 걸 가정합니다. 물론 회복자의 선택이라는 단서가 붙겠지만요. 일단은 좀 이해를 위해서 중간 생략하고 1억을 할게요. 1억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지금 당장 1억을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소유자는 법원을 찾아가서 제가 이만 사정으로 1억을 줄 수는 없으니 좀 기간을, 갚을 기간을, 비용을 돌려줄 기간을 연장해 주십시오. 대출 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지금 비용 상환 청구권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행사한 시점이 2022년 5월 31일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때 줘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소유자가 법원에 이만큼 기일을 이만 사정으로 지급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이 허락을 했어요. 그게 언제? 너는 2023년
뭐 6월 1일까지 1일날 지급해라 한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대출 연장 마찬가지입니다. 대출을 이때가 만기인데 은행에서 연장해 줄 때, 그러면 연장을 해줬기 때문에 원금은 1년 후에 지급하면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은행이 돈 갚으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왜냐하면 채무자 기한 이익 때 설명했죠. 1년 후에 갚아야 하는 거니까 원금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원이 유익비 상환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허락한 경우 지금 갚아야 하는데 법원이 허락해서 1년 후에 비용 비용 지급해. 연장했다 지금 대출 연장? 그럼 이행기는 1년 뒤죠? 갚아야 할 시기 변제기 이행기는 1년 뒤입니다. 지금 그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이 얘기가 뭐냐면 유치권의 성립 요건에는 점유, 그 다음에 피담보채권의 존재, 채권이 존재해야 하고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상당한 기간을 허용했다는 얘기는 지금 당장 갚을 필요가 없다. 지금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유치권의 성립 요건에 뭐가 있냐면 이행기, 채권의 이행기 도래. 근데 상당한 기간 허락하는 얘기가 뭐라고 제가 설명했죠. 지금 당장 갚을 게 아니라 나중에 갚아라. 아직 이행기가 연장해 준 겁니다. 그 말은 현재 이행기가 도래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유치권의 성립 요건은 점유뿐만 아니라 적법한 점유뿐만 아니라 채권에 유치권에서 담보되고자 하는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당 기간을 허락하면 연장해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지 않은 결과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함으로 성립되지 않은 겁니다. 자, 다음 필요비 상환 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의 상환기간의 허용을 청구했다. 필요비가 아니죠. 필요비 상환 청구권에 이런 조문이 없습니다. 어느 경우였죠? 유익비 상환 청구권입니다. 이 조문과 필요비, 유익비를 구분해서 계속 구분하는 지문입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해제, 계약했다. 선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자, 이 조문은 201조 1항의 조문입니다. 선의 점유자는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문제 지문은 뭐냐면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201조 1항이 적용되냐의 문제인 겁니다.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개념 설명할 때 얘기를 했죠. 그거와 이제 떠오르시면 됩니다. 과연 201조 1항이 해제된 경우에도 적용이 되냐? 결론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를 볼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자, 어떤 경우에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법조문에. 자, 이 법조문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548조에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급한 게 있으면 그거 돌려주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게 있으면 그것도 토로 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하지 못한다. 자, 계약이 해제되면 등기 또한 효력이 없는데 이 계좌의 기초에서 제3자 권리 취득했을 때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허위표 시 제3자 보호 규정, 그런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건 그때가 되겠습니다. 전환의 경우에 이게 중요합니다. 금전에는, 자, 금전과 관련 매매계에서 금전은 누가 갖는 거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거죠. 그러면 매도인은 그 금전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원상회복 의무의 내용을 그랬어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금전의 과실은 뭘까요? 이자겠죠. 근데 이 이자는 유추해서 뭐 떠있냐면, 만약에 반대로 매수인이 부동산을 넘겨받아서 사용수익에서, 그러면 사용수익이 반환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제가 과실은 사용수익의 개념을 한 세트를 했죠. 마찬가지로 해제한 경우에도 매수인 입장에서는 부동산 점유하기 때문에 사용수익이 있을 겁니다. 사용수익은 보통 차임,
수익형 부동산 차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차임도 돌려줄 의무가 있다는 거에 포함된 겁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201조는 어떻게 됐죠? 선의의 수익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다. 그런데 여기는 다 돌려주라고 되어 있어요. 동일한 사안에서 201조가 적용될 수 있고 548조가 적용될 수 있고 중첩될 수 있고 이런 경우에요. 또는 또 이 상황에 대해서 748조가 또 적용될 수 있어요. 근데 201조에서는 과실 수취권이 있기 때문에 과실에는 이자 같은 것도 포함되죠. 돌려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이자를 가산해서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원상 회복 의무가 돌려주는 거잖아요. 선악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뭐가 적용될까 했는데 계약 해지의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는 판례는 뭐 한다? 결론은 548조가 적용되는 거지 201조는 적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묻는 지문이었던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계약이 해제된 경우 201조 유령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201조 적용이 안 되고 뭘 적용한다? 548조의 내용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원상회복 의무 선악 구분 안 씁니다. 또 하나 뭐냐면 금전에는 받은 날도 이자도 금전도 돌려주고 과실이라 볼 수 있는 이자도 돌려달래요. 수취권이 없는 거죠. 반대로 사용이익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한번 그런 판례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해제된 경우에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다며 인도받아 사용되면 뭐가 생기죠? 사용수익. 사용수익. 이걸 뭘로 바꾸라? 월세, 차임. 원상회복으로서 그 목적물을 반환. 목적물 반환하는 거에 부수적 이해관계 조정으로 뭐한다?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과실인데 그 과실 한 세트로 사용수익, 월세 반환해야 한다. 여기에서 사용이익의 반환 의무는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에 해당하므로 748조하고 지금 어떤 관계에 있을까 그걸 묻는 질문이에요. 201조 일단 적용 안 되고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매수인이 점유 사용한 기간 동안 그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료 상당의 제가 사용수익 임료라고 했죠. 월세 차임. 그걸 반환해야 할 사용이익으로 보아야 한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다 돌려준다. 소유물 반환 위에 거니까 과실은 부수적인 이해관계 조정인데 201조가 적용되지 않고 548조가 적용됩니다. 근데 과실에는 뭐도 포함된다? 사용수익도. 근데 사용수익 통상 뭐다? 월세 차임이라는 겁니다. 이 세트로 같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쌍무계약이 취소되는 거예요. 일단 쌍무계약이 매매입니다. 매매. 예컨대 쌍무계약은 뭘로 읽는다? 나중에 이제 계약 파트 세울 겁니다. 쌍무에 대해서 매매를 보시면 됩니다. 선의의 매수인에게 민법 제201조가 적용되어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에게도 민법 580조의 유추 적용에 의하여 대금의 운용 내지 법정 이제 반환을 부정함이 형평에 맞다. 이 얘기가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아까 제가 계약 해지의 경우에 201조와 548조가 중첩으로 적용되는데 뭐가 적용되냐? 그게 문제의식이겠죠? 뭐가 적용되겠죠? 548조가 적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이 경우에도 201조뿐만 아니라 부당이득과 관련된 748조가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결론만 얘기하게 되면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201조가 적용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 입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쌍무계약이 취소되거나 무효인 경우도 그렇게 봅니다. 해석상. 근데 일단은 판례는 쌍무계약 취소된 경우에 201조가 적용된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효인 매매계약의 취소. 아까 취소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쌍무계약이었죠? 매매입니다.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입니다. 쌍무계약은 매매로 읽으시면 됩니다. 계약 취소는 소급필수 무효가 되기 때문에 무효인 매매권과 동일하게 지금 취급을 하는 겁니다. 매수인이 점유 목적물의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자, 필요비를 지출했습니다. 점유자가 매수인이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당히 어렵고 어려운 내용입니다. 여기에 포인트는 필요비 등 지출했을 때 비용을 지출했을 때 상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 상대방이 누군가입니다. 왜 여기서는 포인트냐면 지출할 당시의 사람과 지출할 당시의 소유자와 필요비 비용 상환 청구 언제 행사한다고 했죠? 나중이죠. 소유자가 반환을 청구하거나 반환받을 때 생기는 거죠. 이행기가. 자, 지출한 이후에 지출한 시점에 소유자와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나중에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 시점에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요. 비용 지출 시점에 소유자와 나중에 반환에 문제가 생길 때 시점에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누구를 상대로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203조가 적용이 된다면 회복자니까 현재의 소유자입니다. 바뀐 소유자가 된다는 게 논리적 기계입니다. 점유자의 매수인은 양수인은 얘기는 바뀐 사람, 바뀐 소유자입니다. 비용 지출할 때는 A였어요. 그런데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한 시점은 누구였다? B였다. B로 바뀌었습니다. 제3자가. 그러면 203조에 따르면 회복자는 현재 소유자인 B이기 때문에 B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겁니다. 근데 이 논리 전제는 무효인 매매인 매매 계약의 경우에는 어떤 조항이 적용된다? 203조가 적용된다는 거고 203조에 따르면 점유자는 회복자, 즉 현재 소유자에게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양수인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비용 지출 당시는 A였어요. 근데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언제였죠? 현재 소유자인 B가 상환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반환할 때죠. 그럼 소유자가 다르잖아요. 그럼 누구를 상대로 한다? 현재 소유자인 B에게,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어려운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지문은 좀 이렇게 제가 이해하는 어떤 것들을 기초로 해서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가 괜찮은 지문이 있습니다. 자, 203조 2항에 의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점유자가 계약 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지 않아. 자, 좀 지우고 다시 한번 깨끗하게 볼게요. 요 표현은 뭡니까? 점유자가 계약 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지 않아. 제가 처음에 했죠. 201조 내지 203조의 적용 범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고요. 그래서 과실을 수취할 시점에, 멸실, 훼손 시점에, 비용을 지출할 시점에 계약관계 적법한 점유할 권리가 없어야만이 203조가 적용된다는 거. 그 의미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적용 범위에 관련된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적용되는 거고 소유자의 소유물 반환 청구에 응하여 의무가 있는 경우 성립되는 것으로서 자, 여기까지가 제가 어느 경우에 201조 내지 203조가 적용되냐고 처음에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만 어떤 경우에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 않아 소유자의 소유물 반환 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다. 이런 경우에만 203조 제2항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 점유자는 그 비용을 지출할 당시에 소유자가 누구였는지 상관없이 이 얘기는 비용 지출 당시의 소유자와 현재 소유자가 다르다는 것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점유 회복 당시의 소유자, 즉 현재의 소유자라는 겁니다. 현재 소유자에 대하여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나 이게 방금 봤던 무효인 매매계약과 연결이 된 겁니다. 무효인 매매계약이 무효했기 때문에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조가 적용된다, 203조가 적용된다는 논리를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에 제가 계속 간주죠. 비용을 지출할 당시에 계약관계든 적법한 점유의 권한을 가진 경우에는 반대로 적법한 점유를 가진 경우에는 그 지출 비용의 상한에 관해서는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법리 등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점유자는 그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에 대하여 지출 당시의 소유자란 얘기입니다. 해당 법조항이나 법리에 따른 비용 상한 청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 아닌 점유 회복 당시에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203조 2항에 따른 지출 비용 상한을 구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에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 권한을 가진 경우에는 203조가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경우에는 회복자, 현재 소유자에 대해서 비용 상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컨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에 임대차 계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이 있다. 임대차 계약이 있으면 권한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비용 상한 청구권의 문제는 이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되는 거고 그 상대방은 누구다? 임대인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임대인이 제3자에게 양도했다 하더라도 비용 상한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소유자인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임대인. 임대차 계약서의 상대방이 임대인이 된다는 취지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기초로 하는 겁니다. 그 임대차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고 거기에 따르는 겁니다. 근데 보통의 임대차 계약서에는 필요비나 유익비 상한 청구권은 청구하지 못한다. 포기 조항을 둡니다. 그래서 20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계약서의 내용을 돌아갈 거고요. 보통의 계약서에는 필요비, 유익비 상한 청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결론은 점유자는 비용 상한 청구권을 행사를 못한다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했던 내용을 좀 다시 되돌아보시면서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만이 이 지문을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자, 임차인의 상한 청구권은 626조인데요. 여기도 비슷하게 나갑니다. 유익비. 다시 한번 나중에 임대차 계약에서 배울 거니까 미리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맛보기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기출 25회 갑은 그의 X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여. 그러면 매도인이 갑이네요. 을이 매수인이네요. 이렇게 좀 지문에 쓰셔야 합니다. 점유를 이전했고, 을에게 점유를 이전했고, 을은 X 건물을 사용 수익했습니다. 과실 떨어주셔야 합니다. 과실. 이건 과실과 관련되겠구나. 그 다음 X물의 보존, 필요비. 보존은 필요비. 걔랑 뭐죠? 유익비. 필요비, 유익비 합쳐서 뭐였죠? 비용입니다. 비용을 지출하였다. 갑과 을 사이 계약이 무효인 경우 법률 관계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이 지문의 관계에서 포인트는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좀 전 지문에 나왔죠. 201조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먼저 출발점이 될 겁니다. 203조고. 자, 을이 악의인 경우 과실 실질권이 인정된다. 자,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201조에서 203조가 적용되냐가 문제의 출발점이다. 제가 좀 전에 뭐라고 했죠? 쌍무계약의 취소, 쌍무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201조 내지 203조가 적용이 됩니다. 쌍무계약은 매매계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매계약이죠? 그 경우에 201조, 203조가 적용되죠? 자, 그러면 과실수취권 201조와 관련된 겁니다. 과실수취권 1항이 뭐죠? 선의의 경우에만 과실수취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죠. 악의인 경우에는 반환해야 합니다. 자, 선의의 을은 갑에 대해 통상의 필요비 상한을 청할 수 있다. 자, 201조와 관련된 겁니다. 선의 수익자 과실 수취권이 있습니다. 다만 선의 수익자가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 상한을 청구 못한다.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X입니다. 가해가 증가가 현저한 경우에 그러면 유익비겠죠. 을은 갑에 대하여 유익비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유익비 상한 청구 요건입니다. 가액의 증가가 지출했지 않습니까? 그게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면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맞는 지문입니다. 선의 을은 갑에 대하여 점을 사용하는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자, 선의 포인트 선의 점유자입니다. 과시수취권 있죠. 과시는 항상 세트가 뭐다? 사용수익. 사용수익권도 있는 겁니다. 반환 수익권이 있다는 얘기는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틀린 지문입니다. 과시수취권이 있다는 얘기는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얘기예요. 과시를 뭘로 바꾼다? 사용수익도 제가 세트라고 했죠. 그걸 바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출제 경향 때문에 세트로 보는 겁니다. 의뢰 비용 상환 청구권은 비용을 지출할 때 즉시 이행이 된다. 계속 강조하고 있죠. 언제 했죠? 안 들립니다. 반환 청구를 받을 때 또는 반환할 때입니다. 필요비도 마찬가지고요. 자, 25회 상당히 10년 전에 지출된 문제지만 상당히 고급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자, 제가 이거는 뭐 시험 범위는 아닌데 748조에 이게 있습니다. 제가 201조, 203조, 그 다음에 548조, 748조하고 중복된다고 했죠. 그냥 맛보기입니다. 여기도 나옵니다. 선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한 데서 전제 책임이 있고 악의 수익자는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된다. 자, 201조, 748조 무효 취소인 경우에 이 748조 적용될 여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차이가 있죠. 딱 직관적으로 봐더라도. 그래서 어느 걸 적용하는가 문제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로써 수익자 악의 인정 이것도 넘어가고요. 이로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점유보호 청구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